우리가 리딩하고 있는 책 있죠. 책은 기말고사의 평가에 포함이 되니까 오늘부터 한 두 주죠. 4번의 수업 정도를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다 구입하셔가지고 아니면 이거 PDF 파일 이북도 살 수 있나요? 예, 이북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거 잘 프린트 하시든지 아니면 컴퓨터에 띄워놓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자, 책을 가기 전에 우리가 그 IT의 역사 아니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역사를 거의 다 봤는데 주로 그 인물로 본 IT의 역사도 여러분 보셨다시피 구텐베르그부터 마크 주커버그까지 외국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의 IT가 들어온 다음에 어떤 식의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빼놓고 가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수업인데 외국 수업도 아니고 미국 수업도 아닌데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IT의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비디오를 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분명히 따로 보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수업 시간에 오늘 한국의 IT 역사에 대한 잘 간추린 비디오를 같이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책에 관련된 수업을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메모를 좀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한국의 IT 역사는 제가 따로 하진 않습니다. 이 비디오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메모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또 기말고사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모를 잘 하시기 바래요. 여기 좀 긴 비디오니까 뭐 알아서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이러면 안 되죠. 여기 비디오 찍고 있는데 자지 말고요.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메모들 다들 좀 하셔도 좋겠다. 따로 제가 수업을 하진 않습니다. 한국 역사는. 그래서 이 비디오로 대신할 테니까. 오케이. 자, 잘 봤어요? 네. 한 40분 되는 비디오 클립인데 우리나라 IT 역사를 따로 강의하지는 않고 이 비디오물로 대체할 텐데 일단 중요한 거 몇 개만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고종 때 소위 말하면 이제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는 전기라는 게 처음으로 들어왔다. 그죠? 그게 188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게 놀랍게도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이후에 불과 한 7년 이후의 시점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느냐? 그건 아마도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에 선교사들이 있죠. 종교적인 이유로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나온 미셔너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실제 이런 게 들어왔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라디오 얘기가 나왔는데 라디오를 처음으로 소개한 기업이 어디다? 락키라고 이제 돼 있지만 락키라는 게 한자죠. 근데 실제 이제 영어로 치면 럭키죠. 럭키 검성이 LG 그룹, 지금 LG의 전신이 럭키 검성인데 럭키 검성이 처음으로 라디오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플라스틱. 그러니까 실제 럭키 검성의 가장 주종목이 화장품을 만들어 팔던 기업이에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나요. 저거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 화장품 파는 아주머니께서 화장품을 팔려 다니는데 화장품이 이만해요. 여기서 이제 이걸 이렇게 화장품을 떠가지고 이렇게 담아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1940년대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살았던 동네가 매우 후져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럭키 검성이 화장품과 치약 있죠. 치약. 럭키 치약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치약을 하다가 그 플라스틱 제조 기술을 가지고 라디오의 어떤 용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라디오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게 1900 몇 년도라고?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미디어들이 있지만 불과 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라디오라는 게 출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텔레비전은 실제 일제시대의 텔레비전 방송국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경성방송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나 우리의 기술로 우리 손으로 텔레비전을 처음으로 만든 건 언제다? 럭키금성이 LG가 1960년대에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그 당시 텔레비전 한 대의 가격은 집 한 채의 가격이었어요. 아까 봤죠? 전화기 한 대 가격이 얼마? 250만 원이었는데 1980년도에 그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이 얼마라고? 250만 원. 그러니까 전화기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채 값하고 맞먹던 시절이에요. 텔레비전은 아파트 몇 채 값이 되겠죠, 뭐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요일마다 가장 지금으로 치면 예능의 효시가 되는데요. 일요일 아침에 하는 명랑운동회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어요. 혹시 들어본 사람? 명랑운동회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명랑운동회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시청률이 한 90% 됐어요. 전 국민의 그냥 90%가 일요일 아침 되면 그거 텔레비 앞에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는데 그게 뭐냐면 연예인들이 양쪽으로 나와요. 청군, 청팀, 백팀으로 나눠서 시합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승한 사람한테 뭘 주느냐면 텔레비전을 한 대 줘. 그 당시에. 집 한 채 값이지 뭐, 그죠? 그래서 텔레비전 막 그 경품을 걸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텔레비전 경품을 딱 받는 사람한테 너무 좋겠다. 제가 70년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불과 40년 전 얘기다. 70년대.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외워둘 또 하나는 인터넷이 미국에서 최초로 1960년대에 군대에서 밀리터리 서비스의 하나로 소련의 미사일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던 게 알파넷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 정길남 박사가 얘기했던 이제 알파넷, ARPANET, 알파넷이라고 하는 미군 군 전용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알파넷이라고 하는 미국의 군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1958년, 1962년 요 시점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비디오를 봤듯이 전길남 박사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였지만 인터넷 시도를 통해서 성공을 거두는 사건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1960년대 얘기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삼보 컴퓨터가 나왔죠. 여러분 지금은 삼보 컴퓨터가 없어요. 삼보 컴퓨터가 그래서 프로야구팀도 운영하고 그랬어요. 삼보 뭔데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삼보 컴퓨터의 이용태 회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1970년대에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정부에서 컴퓨터가 뭔지를 잘 모르던 시대야.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설득을 했지만 안 됐다라고 얘기했고 본인이 삼보 컴퓨터를 통해서 이용태 회장이 했던 일은 뭐냐면 만들어진 기계에 있죠. 컴퓨터 부품을 모아서 조립하는 컴퓨터예요. 삼보 컴퓨터는 뭐냐면 어셈블링하는 컴퓨터야. 그래서 여기저기서 어셈블리하는 기기를 만들어가지고 조립해서 팔았는 그게 삼보 컴퓨터고요. 그게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집 몇 채 값으로 팔려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산전자상가가 삼보 컴퓨터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지금 용산전자센터 있죠. 용산전자센터에 이것저것 제품들, 부속품이 팔잖아요. 거기서 다 사 모아서 컴퓨터를 만들었던 시절. 그러면서 용산전자센터가 처음으로 이제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시점이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였다. 자, 그 당시에 삼보 컴퓨터 시절에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전화기예요. 자, 아까 봤듯이 전화기, 제가 1967년생인데 우리 집에 처음으로 전화기가 들어왔던 게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86년도에. 그럼 그전에는 전화기가 어디 있었느냐? 마을에 전화기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갖고 있었죠? 이장님이. 그러면 마이크를 통해서 저기 김성태 씨 엄마 전화 왔어요. 이러면 저기서 우리 할머니가 집에서부터 마을 이장까지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 마을 이장이 뭐라 그러겠어? 전화 걸어놓으면 안 되잖아. 10분 후에 달려올 테니 다시 거세요. 이렇게. 그럼 전화 끊었다가 다시 걸고. 여러분 눈이 지금 와 우리 선생님 되게 촌놈이네. 우리 시골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장집에 하나 전화기가 있고 전화하던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전화 받는 전화의 매너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드라마 옛날 드라마 보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알아요? 여보세요? 지금 어떻게? 예 김성태입니다. 이렇게 하죠. 이름 말하죠. 그 당시에는 뭐 했는지 알아? 예 성북동입니다. 예 아현동입니다. 왜? 전화기가 몇 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동네 이름만 말해도 돼. 네, 성북동입니다. 지금은 성북동에 수십만이 있지, 그지? 그 당시에는 성북동에 전화가 몇 대 없던 시절이야. 예, 봉천동입니다를 한 번도 나 들어본 적이 없어. 미안해, 봉천동 사는 사람. 드라마에서 봉천동입니다는 나올 수가 없는 게 왜? 그 당시에 그 전화기를 살 수 있는 분들이 살 수 없었다는 동네지, 그죠? 봉천동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전화기가 없던 시절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왜 전화기가 우리 통수신 완료율이라고 20-30%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게 왜 그랬냐면 사람이 앉아가지고 전화가 걸려오죠. 그러면 그 라인을 뽑아서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그 라인에 꽂아주는 작업을 했어.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얼 수신원이 굉장히 이게 고수익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잘못 꽂으면 어떻게 돼? 다른 집에 연결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꼽는 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막 혼선이 있는 거야. 그 노이즈가 들리고. 그래서 저도 집에서 전화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전화하는 게 쉽지 않았어. 여자친구 사귀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어. 왜냐하면 여자친구 핸드폰이 없던 시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집에다 전화해야 되잖아. 근데 집에 모든 전화기가 어디 있었는지 알아? 거실에 딱 한 대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누가 지키는 거야? 아버지가 지키는 거야. 그 당시에 가장이 이거였어. 그죠? 집안에 가장이 이거였는데 왜? 텔레비전 채널권과 전화기권을 다 갖고 있는 거야. 텔레비전 채널도 리모컨이 있던 시절은 지금 팍팍 돌리면 되지. 그때는 어떻게 했겠어? 직접 가서 채널을 돌려야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앉아있으면 전화 걸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여보세요 성북동입니다. 엄마가 여보세요 성북동입니다. 그러면 누구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안 바꿔주지. 있어도.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전화하니까 엄마가 안 바꿔주더라고.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삐리삐리한 뭐 고려대학교 신방과 대학원생이 뭐 마음이 들겠어, 그지? 그러니까 안 바꿔주던 시절 어떻게 했겠어? 내가 전화를 걸어. 그러면 딱 받을 때 2번 누를 때 딱 끊어. 그러면 여자친구가 집에 있다가 전화기가 왔는데 그러면 아버지 그럴 거 아니야. 어떤 새끼가 전화를 끊어버리네. 딱 이러면 여자친구가 내가 전화한 걸 알아 이제. 그럼 조금 한 5분 있다가 그 전화기 근처에 나와 있다가 내가 딱 전화 걸잖아. 탁 받아. 그럼 짧게 통화해야 돼. 야 토요일 2시 종로이가.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뭔 전화야? 그러면 아니에요 잘못 들린 전화예요. 이런 거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말이야. 자, 그랬던 전화가 정말 중요한 발달이 뭐냐면 아까 TDX는 우리 꼭 외워둡시다. TDX는 뭐냐면 이 자동적으로 사람이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삼성에서 최초로 1980년대 초에 개발하게 되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10번째고요. 이 TDX 개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전화기가 대중화되는 시대를 맞는데 그 와중에서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여러분 외워둬야 될 사람이 또 하나 돼 있어. 아까 정길남 박사도 얘기했지만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도 있었지만 오명이라는 그 당시에 과기처 장관이에요. 과학부 장관이었어. 오명 장관은 우리나라 IT 역사에 있어서 꼭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중요한 인물의 오명 장관의 당시의 정책 중에 하나가 TDX 개발이었어요. 그래서 TDX를 개발하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IT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둡시다. 자, 삼성이
삼성이 커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아까 이코노 TV 나왔죠.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텔레비전을 탁 틀면 거의 5분씩 걸렸어. 화면이 안 나와. 틀어도 5분 동안 안 나와. 이 열이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코노 TV라는 게 금방 나오면서 삼성 이코노 TV를 통해서 삼성이 실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전자기업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 이코노 TV였고요. 그 다음에 전화기 쪽으로 이제 삼성이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IC 칩 이야기 나왔죠. 자, IC 칩. 반도체 칩이죠. 반도체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예요. 어디서?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제일 커요. 그래서 반도체 칩은 정보를 처리하는 칩이고요. 반도체 칩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전 세계 전자업계에서 거의 넘버 원, 넘버 투를 하게 된 계기가 있다. 자, 그거를 이제 대충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포탈 얘기가 나왔죠. PC 통신 재밌었죠. 저도 PC 통신 했는데 하이텔 뭐 천리안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우리 이거하고 달라, 인터넷하고 달라요. 아까 쳐봤죠. 이렇게 컴퓨터에 이렇게 치면 밑에 착 올라가요. 그럼 닉네임을 붙여.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잖아. 김성태리 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이거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러면 뭐 닉네임이 재밌는 게 많아요. 미친 놈도 있고 뭐 내가 기억나는 게 이런 거야. 염라대왕이라는 그 아이디가 있었는데 염라대왕. 근데 자, PC통신 천리안을 통해서 알게 되면 실명을 몰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임을 가질 때, 아까 탁구 모임도 마찬가지지만 모임을 가질 때 실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부르겠어? 닉네임을 부르겠지. 염라대왕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렇게 하면 친하게 되잖아. 실명을 잘 몰라. 근데 그 중에 그 모임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어디 가야 돼? 병원 상가에 가야 되지. 상가에 가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방문록 있지. 여러분들 안 가봤나 보네? 방문록이 있지. 그러면 여기에 뭘 써야 돼? 부조를 하게 되면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실명을 몰라. 그럼 뭐 써야 돼? 닉네임 써야 되지. 염라대왕. 어떻게? 나도 들은 얘기야. 내가 본 건 아니고. 그런 웃지 못할 일들도 많았다 하는 얘기고. 자, 포탈 얘기 나왔어요. 그죠? 포탈 뉴스캐스트 얘기도 나왔고, 최근에는 뉴스스탠드로 바뀌었죠. 다시 뭐 그런 얘기를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온라인 게임, 인터넷 쇼핑몰, 스마트폰까지 지금 우리가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 불과 제가 봤을 때 60,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대단한 건 뭐냐면 이 짧은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인터넷 강국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You should so proud of that.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마치면서, 우리 한국 IT의 역사는 오늘 요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외워두시고, 기록 못하신 분들은 다시 비디오 영상을 채널 IT에 있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네. 자, 목요일 날은 책 할 거예요. 자, 책 하는데 요거 챕터 1 지금 메모해. 요걸 중심으로 내가 강의할 거니까 요 키워드 메모하시고, 자, 챕터 2. 챕터 2까지 다음 목요일에 할 테니까 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책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안 읽은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인클래스 퀴즈 할 테니까,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사진을 받아본 적이 좀 얼마나 많아. 거의 뭐 나를 찍는구만.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목요일 봅시다. 감사합니다.